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한인단체들의 풀뿌리 로비 활동이 뉴욕 한인 직능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근무하는 아시안 금융인들의 모임인 아시안금융인협회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세미나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2010년도 상반기 범죄율이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뉴욕을 방문해 한국전쟁 유공자와 재향군인 및 주요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와 함께 안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한인 단체들의 풀뿌리 로비 활동이 뉴욕 한인 직능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27일 뉴욕 뉴저지 풀뿌리 운동단체가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 조기 비준 촉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뉴욕 뉴저지 풀뿌리 운동단체는 뉴욕 평통과 뉴욕 직능단체 협의회, 한인 유권자 센터를 비롯해 LA와 애틀란타 등 전국 각지에서 날아온 한인들로 구성됐습니다.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메리칸 시리즌, 완전히 그레스루트 풀뿌리들이 가장 완벽한 그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시리즌이고 또 미국 정부에 텍스를 내고 있는 텍스페이어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조건으로서는 이런 자격으로 이렇게 주도를 했고. 이날 단체는 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여기에는 댄 버튼 연방 하원 의원과 민주당 팔레오마 베가 의원이 참석해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이런 의미가 있죠.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워싱턴에 직접 달려가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너무나 많이 할수록 이득이고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날 풀뿌리 로비 캠페인에 참여한 한인들은 집회가 끝난 후 14개 팀으로 나눠 230여 명의 하원의원 사무실을 돌며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와 한미 FTA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2010년도 상반기 범죄율이 2009년에 비해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경찰국이 최근 통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버겐 카운티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6,027건으로 6,244건을 기록했던 2009년의 같은 기간보다 3.47% 감소했습니다. Well, whenever you look at crime statistics, every time they go down, that's a good thing. We never want to see them go up, even if it's just a little bit. Every time someone is the victim of a crime, it hurts us, and we are trying very hard so that we don't have crime rates go up, that they continue to go down. 이 중 강력 범죄는 총 468건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1건이 늘어났지만 살인은 2건에서 8건으로 4배가 뛰었습니다. 이외에 강간은 1건이 일어나 15건이, 폭력은 307건에서 312건으로 5건이 증가했지만 강도는 144건으로 11건이 줄었습니다. So we provide the extra patrols when officers in other municipalities are overstressed or the numbers are very low. We provide special services through the bomb squad, SWAT team. Our K-9 provides the services to all 70 municipalities. So we provide those extra services where municipalities can't afford to have those special units. We also fill those gaps in between municipalities. There's so many borders with 70 municipalities, so we kind of fill that gap in between them. 일반 생경범죄로 분류되는 절도는 4,354건이 발생해 전년도 4,507건보다 3.3%가 줄었고 자동차 도둑도 323건에서 255건으로 21%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뉴저지주 전체에서 발생한 살인건은 총 177건이었으며 전년도보다 13% 늘었습니다. 폭력사건도 7,031건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4%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절도나 도둑 등 생계형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강간이나 살인, 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는 늘어난 추세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근무하는 아시안 금융인들의 모임인 아시안금융인협회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세미나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아시안 금융인 모임인 아시안금융협회가 오는 9월 한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안금융인협회는 미국 주류 은행에 일하는 한인 간부급 한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 정보 교환 및 또 그리고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또 커리어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 협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 2010년 1월에 창립한 아시안금융인협회는 뉴욕과 뉴저지 주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아시안 금융인들의 모임으로 3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금융인협회는 그동안 매월 모임을 갖고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에 힘써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한인들께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한인 사회에 또 금융 쪽으로 진출하기 원하는 이제 2세들이 저희들을 또 컨택해서 저희가 또 그 2세들에게 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안금융인협회는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9월 20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금융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와 SBA 융자 등 한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뉴욕을 방문해 한국 전쟁 유공자와 재향 군인 그리고 주요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와 함께 안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정전 58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미주 지역을 방문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캐나다와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에 도착한 박 처장은 2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 용사들과 뉴욕 재향군인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58주년 기념식을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워싱턴에서 기념식을 가졌고요. 이제 내일은 뉴욕에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그 기념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날 박 처장은 안보 강연도 펼쳐 북한이 2012년을 통일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지정하고 한미 군사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국가안보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재향군인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군번을 가진 모든 사람의 재향군인회입니다. 앞으로 재향군인회에 많이 젊으신 분이나 여성분들은 군번이 없어도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재향군인회를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 처장은 29일 맨하튼 배터리팍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열리는 미국 참전용사 행사에 참석한 뒤 30일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대화가 28일 1년 7개월여 만에 뉴욕에서 재개됐습니다.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대화를 갖고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 북미 관계 정상화, 육자회담 재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육자회담 재개에 앞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개발 활동의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제재 해제 등 기존의 고유 의제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동참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재해 발생 닷새 만에 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센터는 전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서초구 우면산 일대 500여 명을 비롯해 관악, 동작, 금천, 강동, 강남, 구로, 강서구 등 자치구마다 300에서 500여 명씩 나눠 토사를 제거하거나 침수 가구에 잡기를 말리고 지역을 청소하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8일까지는 주로 지역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전문 경력이 있는 봉사자들 위주였지만 현재 일반 시민의 참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서울 우면산 일대와 춘천, 동두천 등지에 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트위터에도 봉사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주 법원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 교육, 보호관찰, 구속 등 천차만별로 적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운전자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USA Today가 29일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테네시, 조지아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구속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3일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인디애나주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경우 구속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12,744명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숨질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140여만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채무 위기 등에 대한 압박감의 원인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확정치가 63.7을 기록해 6월 확정치 71.5보다 하락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7월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이달 중순에 발표된 잠정치 63.8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 64에도 미달했습니다. 소비심리 하락은 고유가와 채무 위기 등에 대한 압박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 경제여건지수는 전월에 82에서 75.8로 떨어졌고 기대지수도 64.8에서 56으로 내려갔습니다. 뉴욕시경이 테러와 관련된 보안 정보와 내무 문건 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데일리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시경 간부 9명은 테러 용의자 체포 작전의 정보 사전 유출 혐의로 연방법원의 소환을 받은 상태이며 형사 4명은 최근 법원의 대배심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경 간부들이 현재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 2009년 지하철 테러 혐의로 체포된 나지불라 사건으로 시경 관계자가 사전에 정보를 흘려 연방 수사국이 계획된 것보다 서둘러 체포 작전을 전개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6일 오후에는 맨하탄 시경 본부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경찰의 내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대테러 작전에 대한 문서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후 발생한 두 번째 문서 유출 사건으로 시경의 문서 관리 체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 협상 시한이 다음 주 초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타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과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 14명은 28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끝내 타협하지 못할 경우 가공할 충격이 가해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의 14대 펀드 매니저들도 지난 25일 역시 이례적으로 백악관과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미 자산 보유국인 중국도 관영 매체를 통해 워싱턴 정가의 위험한 기싸움이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신용평가사 다궁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다음 주 초 추가 강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공화당이 민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단계안을 하원 표결에 붙인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 초단기 미 국채가 투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제2회 코리아데이 개최 일자가 7월 29일에서 8월 16일로 연기됨에 따라 제1회 뉴욕 K-POP 컨테스트도 8월 16일로 날짜를 변경합니다. K-POP 컨테스트는 센트럴파크 내 나움버그 벤쉘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미국의 유명 언론인 루디 막사스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한국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관광객의 한국 유치 확대를 위해 판촉 활동을 벌이며 한국 관광 홍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나라당의 보수 정책을 지지하는 범동포 후원 조직인 한나라 광역 토론토 자문위원회 결성대회가 지난 23일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영 국회의원과 김관수 한나라 광역 토론토 회장을 비롯한 토론토 지역 각급 한인단체장, 일반 동포 등 170여 명의 한인들이 운집해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체육분과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 분과위원들과 향후 앞으로의 계획 수립과 뉴욕체육계의 각 단체와 연계해 통일 꿈나무 축구대회와 걷기운동, 산악회 모임을 통해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된 코리안 리더십 스쿨에서 대학생 50명과 교수 3명이 미국 암협회 뉴욕 사무실에 미국의 비영리 단체 서비스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합니다. 2009년에 이어 전 세계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위해 뉴욕에 거주하면서 머무르는 암협회 호프러지를 견학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8월 10일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스트리트 락골프장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오후 7시부터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자산 정약전입니다. 소설가 김영주의 두 번째 장편 소설 비운의 철학자이자 해양 생물학자인 정약전의 삶을 평상화했습니다. 작가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학문적 지평을 키워나가는 정약전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정조를 비롯한 당대의 정치 현장 역시 놓지 않고 그 소용돌이 속에 놓인 정약용, 정약전 형제의 삶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부가 디폴트로 인해서 기능을 잃고 정말로 그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을 것인가에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디폴트는 그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정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지면 사회보장 혜택이라든지 건강보험 또 국방계약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게 되므로 미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 디폴트 위험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까지 사실은 내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로 그 재정을 꾸려가고 있고 그날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미국 경제에 또 한 차례 그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예는 더러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미국이 이 디폴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그런 위험선까지 오게 된 것일까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승리를 했고 또 달에 인류를 보내는 등 수많은 그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유능한 국가가 이제 무능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지 또 국가로서의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세계 초인류 강대국을 자랑하던 국민들도 이제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은 이미 끝났다거나 성장 엔진이 멈췄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활 환경도 1980년 이후에 정체를 면치 못해 이 저개발국인 폴란드나 슬로베니아와 같은 수준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느 학술회에서 발표된 미국의 사회발전 지수가 세계 163개국 중에 27위 내지 30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회발전 지수는 세계 각국의 그 보건과 교육,
인권 실태, 그리고 정치 참여, 인구 증가, 여성 지위, 문화적 다양성 등 여러 항목에 관한 유엔과 세계은행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들은 바로 그 침체에 빠진 경제와 실업자 증가, 또 건강보험의 혜택의 불평등, 도시지역의 악화된 그 교육 여건 등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이 성장의 발목을 잡은 이래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언제쯤 회생이 가능할런지 이 정부의 디폴트 상황부터 일단 벗어나야 국민들의 위기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9일 날씨입니다. 오늘 바람을 동반한 비 소식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얇은 외투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89도, 최저기온 73도입니다. 7월 30일 날씨입니다. 다시 맑아진 날씨로 최고기온 91도까지 올라가 무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주재원 비자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주재원 비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에 본사가 있고 또는 반대로 미국에 본사가 있어서 한국의 지사에 근무하다가 미국의 본사로 근무를 하러 오는 사람, 아니면 대표적으로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어서 한국의 본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미국의 지사로 발령받아 오는 것인데, 조건은 과장급 이상의 매니저 이상의 직위이어야 하고, 꼭 이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지난 3년간 1년 이상을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한 그러한 증거로서 그 경력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